자, 방금 들어온 팔란티어 속보 소식 한 가지 알려드립니다. 안 좋은 속보라서 좀 그런데요. FBI의 팔란티어 결함으로 인해서 개인 데이터에 대한 무한 액세스가 허용된 참으로 안 좋은, 어처구니 없는, 황당한, 그러나 소프트웨어 기업은 늘 이런 리스크를 안고 사는 문제가 팔란티어한테도 터졌습니다. 자, 좀 들여다볼까요? FBI가 사용하는 비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컴퓨터 결함으로 인해 일부 사용 권한이 없는 직원이 1년 이상 개인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었다고 미국의 검찰이 법원에서 밝혔습니다. 자, 피터 틸이 공동 설립한 이 데이터 분석회사, 이 소프트웨어인 팔란티어 프로그램의 문제가 기소된 해커인 버질 그리피스에 대한 이제 이 그리피스 이 친구가 해커거든요. 자, 맨하튼 연방법원 소송에서 검사가 이러한 이제 레러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설명이 돼 있어서 지금 속보로 들어왔는데요. 2020년 3월 연방 수색 영장을 통해 입수한 그리피스의 페이스북 및 트위터 계정에서 복구된 데이터는 최소 4명의 FBI 직원이 1년 이상 팔란티어에서 액세스했으며 이들 모두는 뉴욕 밖에서 일하며 사건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써 있었다는 거죠. 검사의 편지에. 이 검사의 편지에 따르면 그리피스의 사건에 배정된 FBI 사건 요원은 이달 초 다른 요원이 그에게 이메일을 보낸 분석가가 팔란티어의 수색 영장 자료에 접근했다고 밝혔을 때 무단 접근에 대해 경고를 했습니다. FBI는 화요일 제출된 서한에서 FBI의 분석가는 별도의 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색 영장 반환에 액세스한 플랫폼에 검색을 통해 피고와 다른 조사 대상 간의 통신을 확인했다고 썼습니다. 맨하튼의 연방검사는 FBI 직원, 분석가 3명과 그 요원들이 프로그램의 기본 설정을 통해 팔란티어에 입력되었기 때문에 자료를 볼 수 있었다고 결정을 했고요. 검사는 편지에서 데이터가 플랫폼에 로드되면 로딩이죠. 기본 설정은 플랫폼에 액세스할 권한이 있는 다른 FBI 직원에게 데이터 액세스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썼습니다. 자, 이 내용에 따르면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최소 4번, 얼마 전까지 4번이나 접근을 했네요. 데이터에 접근한 직원들은 수사의 정보를 사용한 기억이 없다고 검사들에게는 말을 했지만 문제는 그들이 기억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죠. 맨하튼 검찰은 팔란티어 직원들에게 8월 17일 데이터를 삭제하라고 지시했고요. 편지에 따르면 이 정보를 그리피스에 대한 소송에서 사용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생활 보호 및 시민권 그룹인 이 전문가에 따르면 이 사고가 FBI의 팔란티어 사용과 관련된 더 광범위한 문제를 암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쪽 디스하는 입장에서는 이번에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이걸 통해서 얼마나 더 많은 문제들이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문제제기인 거죠. 문서가 기본 설정으로 업로드 될 때마다 이와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문서가 부적절하게 액세스 되었을 때 자동 알림이 없는 것 같기 때문에 한 가지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이 발생했을 거다라고 추측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해커인 그리피스는요, 북한도 방문을 했네요. 그래서 암호화폐 관련 연설을 하기도 했고요. 국제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해커가 아니라 이 아주 질이 안 좋은 해커가 이렇게 한번 이제 이렇게 불법으로, 그쵸? 해킹, 쉽게 말해 이들에게 뚫렸다고 하는 것 자체가 팔란티어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악재인 거죠. 어찌됐든 이번 법원 서류에 따르면 2019년 체포된 뒤에 무죄를 지정했으며 그리피스가 이후에 올해 재판이 계류 중인 동안 감옥에 수감됐습니다. 자, 이 그리피스의 변호사인 브라이언 클레안은 오리와 관련하여 법적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고요. 우리는 일어난 일에 대해 매우 고민하고 있고 우리는 법적 구제책을 찾고 있다라고 이메일에서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찌됐든 팔란티어의 담당자는 일단은 논평을 하고 있지 않고요. 뉴욕 FBI 사무소 대변인은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이 뉴스가 전해지자마자 좀 전에 터진 거거든요. 오늘 팔란티어 갑자기 잘 가고 있었거든요. 25불 위에서 잘 가고 있었는데 급락을 해서 24불 07까지 떨어졌다가 살짝 지금 반등이 왔지만 여전히 지금 하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3.66%가 하락하고 있고요. 오늘은 24불 선에서 지지해줄지가 지금 여부인데요.
일단 여러분 여기까지가 지금 속보로 들어온 팔란티어의 요 소식이었습니다. 인트로 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사실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늘 이 해킹에 대한 이 어려움과 이 리스크를 갖고 있죠.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이 FBI와 연계된 정부 잡을 하는 이 팔란티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사실 팔란티어 입장에서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쯤은 겪고 지나가야 될 문제입니다. 제가 뭐 팔란티어를 편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자동차 회사에서 리콜이 늘 있는 것처럼 그렇죠? 보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거쳐가는 하나의 저는 통과 의례 정도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분간 이로 인해서 팔란티어가 조금 주가가 흐를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곧 한 달 정도 남았거든요.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 저는 팔란티어가 다시금 오르막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런 비슷한 일이 한 번 더 있었죠. 피터 틸이 페이팔 처음 창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렇죠. 정말 페이팔 같은 경우는 금융위기니까 해킹 당하면 안 됐는데 해킹 사건이 정말 크게 있었거든요. 그때 피터 틸과 그의 아이들이 완벽하게 그걸 방어해내므로 전화위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자, 팔란티어 이번 문제를 잘 극복하면서 전화위복의 기회를 삼아서 한 번 더 도약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재는 악재입니다. 여러분 보다 더 신속한 또 다른 속보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